자, 그 1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페이지에 보면 20쪽이 1쪽이래, 그죠? 자, 총칙은 이제 1조부터인데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에 됐습니다. 103조부터 이제 154조까지인데 쉽게 해서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총칙에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란 말이 어렵지만 이건 이제 그냥 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으로 바꾸고 읽으면 됩니다. 자, 법률행위 말이 계약, 뭐 청약과 성낙 합치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20쪽에 보면 제목이 이제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인데요. 자, 우리가 이 개념이 나오는데 권리 변동의 의. 자, 일단 뭐 그런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22쪽 가보세요. 22쪽. 가령 3번에 권리 변동의 의.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권리는 움직여요. 변동한다는 거죠. 권리 변동은 세 가지. 권리 내용으로 이제 분류하면 권리의 내용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변경했다가 소멸되죠.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취득하는 사람 주체 입장에서 보면, 자, 주체 입장 보면 발생을 취득이라 그러죠. 그 다음 소멸을 상실이라 그래요. 뒤에 걸 더 많이 써요. 덕실 변경이라 그러죠. 덕실 변경. 덕실 변경.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넣으면 물건의 변동, 채권을 넣으면 채권의 변동, 뭐 신문권을 넣으면 신문권의 변동 이렇게 됩니다. 시험은 작년 여기서 나오죠. 거의 뭐 여기서 나옵니다. 네, 취득이 기분 좋죠. 그러면 이제 권리 취득은 자,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원시. 빨가벗고 취득한다는 거죠. 원시 취득. 대표적인 내가 이제 자, 조심할게. 채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채권 취득은. 채권 항상 다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 취득이 이제 원시 취득이냐, 성계 취득이냐 차이는 물건 취득. 네, 건물의 신축. 그죠? 건물 신축은 소유권을 제일 처음 취득하죠. 땅 위에 건물이 없다가 위에 딱 신축하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는 거죠. 건물의 신축. 토지는 공유소유 매립이죠. 매립. 그리고 사정 처분받은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서 보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석득, 매장물 발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원시 취득의 반대말이 이제 자, 갑이 소유권자인데 이 소유권을 샀어요. 매매. 뭐 정의 사가지고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받으니까 이렇게 이어받죠. 성계 취득이죠. 성계. 갑의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되고 을에게 넘어오는 성계 취득. 자, 그럼 소유권의 개념이 뭐예요?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세 개를 합한 말이잖아. 요 세 가지 다 넘어오는 게 이제 성계 취득인데 조심할게. 자, 뭘 성계받느냐? 성계 취득은 100% 이 소유권 자체가 100% 넘어오는 걸 이전적 성계. 쉽게 해서 100% 이어받는 100% 사용, 수익, 처분이 다 넘어오는 거죠. 이전적 성계. 자, 갑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을에게 남아놓은 게 이전적 성계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중에서 일부는 갑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처분권은 갑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사용, 수익만 넘긴다. 아니면 다 사용, 수익 가지고 처분만 넘긴다. 50%만 넘기는 걸 설정적 성계라 그래요. 설정적 성계. 설정적 성계는 쉽게 해서 제한 물건을 설정받는 거죠. 제한적 권리를. 설정적 성계. 자, 이전적 성계는 이제 100% 여러 개의 권리를 싸그리 성계하는 포괄 성계하고 한 개 한 개씩 권리만 넘으면 특정 성계가 있죠. 자, 이렇게 구별하러 가보죠. 자, 오른쪽에 4 권리 변동 효과 1 권리 발생 같은 말이 권리 취득입니다. 취득 어떻게 나눈다? 1 원시 취득은 지구상 처음 취득한 원시 취득. 대표적인 애가 채권 취득. 건물의 신축이죠. 그 세 번째 줄, 그 얘만 기억하면 돼. 무주물 선점. 두 번째 줄이네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건물 신축, 토지 매립 등의 소유권 취득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채권 계약으로 채권 취득은 100%
원시취득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채권취득은 100% 원시취득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승계취득은 자,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죠. 승계, 계승한다. 우측으로 갑니다. 승계취득은 두 개를 뭐로 나눈다? 기억. 이전적 승계는 100% 권리를 이어받는 거죠. 이전적 승계. 자, A, 포괄 승계하고 B, 특정 승계 나누는데 포괄 승계는 한 개의 원인으로 여러 개, 수십 개의 권리 의무가 싹쓸이 이어받는 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그 세 개만 기억하죠. 포괄 승계 세 개 적어봐. 뭐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 회사가 죽으면 합병, 그다음 유증 중에서 포괄 승계는 상속을 준용하기 때문에 포괄 승계라 그래. 요 세 가지는 187조로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포괄 승계취득합니다. 다음 B 특등 승계는 한 개의 원인으로 특정 원인으로 한 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특정 승계라고. 대표적인 예가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걸 특정 승계라 그래요. 그 다음 니은의 설정적 승계는 쉽게 얘기해서 제한적 권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제한적 권리. 제한 물건 이어받는 거죠. 사용 수익만 이어받거나 처분만 이어받는 거죠. 사용 수익만 이어받는 게 뭐죠? 용익권 설정받는 거 뭐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이 용익권 설정이고,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채권 담보권 설정 등이죠. 자,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다음에 설정이라는 개념이 나와.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 뭐 작년에 점수 주려고 던져줬잖아요. 저당권 설정. 이것도 다음 3번에 원시취득하고 성계취득 차이점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권리의 변경. 자, 권리의 변경은 디귿의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만 기억하세요. 효력이 살짝 바뀌는 게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가는 것을 순위가 1순위 올라가죠. 성질하니까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 그래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가니까 효력이 증가하죠. 효력의 변경, 같은 말, 작용의 변경. 조금 전에 배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등기하거나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 하면 대항력 취득하죠. 효력이 증가하니까 이런 것을 효력의 변경. 다음 채권 양도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주면 대항력권 갖추죠. 효력의 변경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출제될 장면 거의 없고요. 한 20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권리의 소멸은 기억, 절대적 소멸은 지구상에서 권리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두 개만 기억하죠. 물건은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이 100% 소멸합니다.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 다 소멸하잖아요. 다음 채권을 소멸시키면 변제라 그래.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이 지구상에 절대적 소멸합니다. 채무 변제. 그 다음 상대적 소멸은 앞사람의 갑의 권리는 소멸하고 을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아요. 갑이 을에게 이거죠. 자, 이전적 승계하고 상대적 소멸 같은 말입니다. 갑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팝니다. 소유권 등기를 딱 해주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갑은 소유권이 상실되죠. 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만 바뀔 뿐이죠. 자, 이전적 승계. 이 사람을 봐서는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은 상대적 소멸, 매수인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 변경, 소멸. 자, 그럼 우측으로 갑니다. 이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원인 이퀄 적어보세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요건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에요. 뭐 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 객관식 문제 가서 배우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리 여부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 그래요.
권리 의무를 뭐라 그런다고? 법률 효과. 줄여서 효과. 그래서 일 더 줄이면 뭐 권리 이퀄 법률 효과, 의무 이퀄 법률 효과. 법률 효과. 효과. 그러면 이제 법률 효과 이 결론이라면 결과. 이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 자, 원인. 법은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결과. 항상 인과관계가 있어, 법에서는. 그럼 이 원인을 만드는 가장 팩터, 사실.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사실, 요건,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다 넣어서 적지 마세요. 아직은 법률 사실, 가장 작은 거.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이게 이제 법률 요건. 이게 법률 효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장 작은 거 우리가 원자, 이게 이제 분자, 이게 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팩트가 이제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죠. 청약,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법률 사실입니다. 자, 청약만 가지고 권리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아직 안 하죠, 그죠? 이쪽에 이제 중간 단계, 요건 단계 거쳐야 돼. 그럼 갑이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그럼 을이 또 뭐 해줘야 돼? 성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의사표시가 이제 두 개가 딱 모아지니까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갖추고, 이 매매가 이제 쉽게 해서 법률 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이 딱 체결되니까 이제 뭐가 발생했죠? 권리 의무가 발생했죠. 갑에게 권리가 뭐죠? 갑에게 권리가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권. 반대가 되죠. 이와 같이 의사표시, 법률행위, 권리 의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법률 사실을 여러 가지 나누는데 필요 없어요. 뭐. 의사표시하고 비스무리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법률행위 반대말이 여기서는 뭐죠?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행위 반대말이 뭐야? 법률의 요건이죠. 법률 규정. 186, 187.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죠. 물권에서는 186조 법률행위에서 뭐하라? 등기하여야 권리가 취득된다. 180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가 취득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매매, 교환, 임대차, 청약과 성낙 합치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요건 갖추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배우겠지만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법률 사실에서 자, 맨 밑에 의사표시 와보세요. 25페이지 맨 밑에 A 의사표시 개념만 줄거서 A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땡땡 일정한 법률 효과가 뭐라 그랬죠? 권리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 행위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건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의사표시는 일정한 권리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법률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 가운데 비스무리한 거 다음 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3. 준법률행위는 A. 의사의 통지, B. 2. 관념의 통지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사의 통지는 자,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바깥으로 알리는 게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알리는 게 의사표시야. 의사의 통지는 그냥 남한테 알리는 거야. 그 두 개만 기억. 두 번째 줄 각종 최고하고 거절입니다.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의식을 남한테 알리는 겁니다. 의사의 통지는 땡땡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어디에서 효과가 발생해? 법률의 규정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의 규정 때문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각종 최고하고 거절. 최고는 이제 독촉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공법에서는 독촉으로 바뀌죠. 독촉.
다음 이번에 관념의 통지 이퀄 사실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같은 말이 뭐라고요? 사실의 통지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남한테 알리는 겁니다.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남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줄긋게 각종 통지, 채권 양도에 따른 통지나 성납, 그 다음에 통지 승인, 동그랗죠? 승인, 보고,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등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가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한다. 자, 의사의 통지가 뭐라고요? 최고하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그렇게만 좀 암기하세요. 그건 의사 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거. 자, 의사 표시는 결국 대표적인 의사 표시는 뭐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게 의사 표시야.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어디로 오냐? 28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법률행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1의의 첫 번째 줄거 보죠. 법률행위라 하면 뭘 필수적 요소로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요건이다까지. 법률 요건 이퀄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이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 크게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법률 행위는 뭐가 필수적 구성 요소다? 의사 표시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외부적으로 표시한 표시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의식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권리 의무가 발생해 법률행위.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예컨대 각종 최고 한번 최고. 우리 이제 무권대리에서 배웠지만 최고 대표적인 애가 자 무권대리 상대방이 이제 자, 아버지 땅을 자식 놈이 팔아먹었어요. 대표적인 무권대리죠. 그럼 상대방 병이 아버지 가백에 최고하죠. 당신 아들내미가 땅 이거 팔았는데 추인할 거냐 거절할 거냐 최고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원했어요? 추인해달라고 원한 거야? 거절해달라고 원한 거야? 이 사람은 추인해달라고 원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인을 본다, 거절을 본다? 거절을 본다.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통지는 법률의 규정에 속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준법률행위라는 말을 써. 의사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진 거하고 반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최고, 거절 이런 것은 준법률에 들어갑니다. 의사 통지입니다. 법률행위는 아니잖아요. 법률행위는 자,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아야 되겠다. 1억에 팔겠다 표시하고 상대방이 딱 이렇게 승낙만 하면 좋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단독 여사 표시 보세요. 갑이 자 미성년자야. 취소해. 취소는 뭐 하려고 취소하는 거야? 계약을 이행하려고 취소하는 거야? 계약을 없는 걸로 무효로 만들려고 취소하는 거야? 뭘 그처럼 취소한다? 그럼 무효로 만들어. 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의사 표시예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의사 표시하고 비스무리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걸 준법률행위라 그래. 의사의 통지는 두 개 뭐밖에 없다고?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표적인 통지는 자 갑한테 야 돈 갚아라 통지했어요. 그럼 우리 돈 100% 갚던가요? 아니죠. 안 갚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자 그런 것만 기억하고 쭉 지나갑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31쪽입니다. 법률행위 요건이 조금 이따 가겠고 뭐부터 가느냐?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에 가려고 4번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여기서는 한 2년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는 그 옆에 뭐가 나왔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뒤에 넣어서 땡땡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라고 하죠. 의사표시의 수. 의사표시 수가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인데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럼 의사표시 수가 한 개의 화살표 의사표시입니다.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의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의사표시 수가 자, 청약과 성락으로 반대로 합치하면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동일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가고 있으면 합동행위. 뭐 두 개 이상. 합동. 동일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한다는 거야. 합동행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이 계약입니다. 계약이 99.99%예요. 계약은 여러 수천억 개잖아요. 청약과 성락을 합치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예외죠.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 한 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합동행위는 한 개 외우고 나면 결국은 법률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예외인데 여기도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도달해야. 상대방 의사표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5개밖에 안 돼요. 시험 나오는 건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한 20개 정도 되죠. 자, 계약은 자, 갖다 보시면 되죠. 물권계약 조금 배우겠지만 물권계약을 물권행위 또는 채권계약, 채권행위, 준물권계약 이렇게 나누죠. 물권계약 우리 물권 8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권 8개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다 까먹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지금 여기다가 그냥 이전행위, 뭐 설정행위 이렇게 붙이면 물권계약이에요. 채권은 뭐 우리 15개 그죠? 이 전형계약에다가 여러 수십억만 개 비전형계약이죠. 그 다음 준물권계약은 3개 이제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양도. 자, 단독행위 갑니다. 자, 보죠. 1. 단독행위, 일방적 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오른쪽에 기억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이제 단독행위 원칙이죠. 취소는 무효로 만드는 단독의 의사표시죠. 철회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 추이는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해지는 계약법에서 배웠죠. 계약을 해지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해지는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상계는 퉁치죠.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채무면제는 채무를 면제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단독행위 원칙이죠. 다음 니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묶어서 권리의 포기 이러면 돼요. 자, 권리 포기는 자, 우리 분필 다 썼어요. 분필을 효력등에 딱 던진 때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포기되는 효력이 발생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이 안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그 다음 밑에 유정, 유정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효력 발생이 도달 안 된다는 거야. 유언이나 유정은요, 상대방이 있어요. 자, 이 집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정했어. 그럼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나 효력이 사망한 때
발생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상속 성인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한 때 이렇게 발생해요. 시험은 안 나오고, 시험 나오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권리 포기, 유언, 유정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밑에 그 참고해서 상대방 없는 법률의 특징 1.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그 3번 기억해요.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묶어내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로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의 여지가 없어.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아무리 추인해도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안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에 묶어내리는 추인의 여지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내려와서 단독행위는 특수한 법리가 계약과 차이점이라는 거야. 땡땡. 단독행위 종류와 내용, 법률에 딱 규정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단독행위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때만 성립해요. 자, 두 번째 줄. 또 단독행위는 뭘 못 붙인다?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친하지 않다는 것은 붙이지 못한다. 조건, 기한을 원칙적으로 못 붙여요. 원칙만 기억하세요. 다음 이번에 계약. 계약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대표적으로 물권계약, 채권계약, 준물권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99.9%.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방향이 동일해야 돼. 딱 한 개만 기억하세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은 우리 회사가 대표적인 사단법인이죠. 갑이 정관 작성하면서 우리 회사 설립하자. 좋다. 회사 설립하자. 동일 방향이잖아. 합동행위입니다. 자, 조심할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고 아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법인을 권리 주체.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의무의 주체라 그래. 권리 주체는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죠. 자연은 응애하고 출생만 하면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됩니다. 인격권 취득하죠. 출생하면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자, 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배웠지만 사단법인 2인 이상의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의 단체에다가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게 사단법인입니다. 대표적인 5종의 회사죠. 그죠? 한 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재단법인입니다. 재산의 단체가 있죠.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하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점을 기억하죠. 권리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였죠? 요거 설립하는 게 뭐죠? 요거는 정관 작성하니까 합동행위. 재단법인은 재산만 있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은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고 다음 장 갑니다. 그 3번에 저 교재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의무부담행위 반대말 처분행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예요. 자, 요거는 뒤에 적으세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땡땡해서 차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여부. 차후에 나중에 이행의 문제, 이행해야 될 문제, 이행 문제를 남기느냐, 이행 문제를 남기느냐 여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행 문제를 남기는 걸 의무부담행위.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해야죠.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 채권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대표적으로 15종의 채권계약 생각 등 시험에는 15종까지 나오니까 의무부담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의무부담행위죠. 자, 매매 한번 보죠. 갑이 1월 1일 날 이 집을 팔았어요. 이행기를 2월 1일 날. 그럼 2월 1일 날 뭐 해야 되죠? 이행해 줄 의무가 있죠. 이런 걸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 그래요. 15개 적어보세요. 의무부담행위 15개 까먹으세요? 쌍무, 편무, 쌍무, 편무, 매매,
정여, 교환, 고, 도, 조, 화, 여, 정, 사, 현, 소, 위, 임, 종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 게 이게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이거는 사후에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 문제를 남긴다. 그리고 남의 물건, 타인의 권리도 채권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거기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 니은의 특징은 나중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남긴다. 차후에 이행 문제를 남긴다. 교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쉽게 남의 물건의 의무부담행위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에 남의 물건을 팔았는데 이행 못해지면 몇 번 담보책임? 1번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그거예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차후에 이행 문제를 남긴다. 그리고 남의 물건도 남의 권리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다. 반대말 완전히 다 처분행위, 처분한 거. 처분행위는 처분이 끝났다는 거죠. 처분행위는 그냥 등기를 한 걸 처분행위라 생각하세요. 다 처분했어요. 처분행위는 물건 처분행위를 물건행위, 물건계약 8개 적어보죠. 그 다음에 물건이 아닌 처분행위를 준물건행위 3개. 처분행위는 A, 물건행위는 물건의 처분행위입니다. 물건 4개, 8개 나오죠. 뭐죠? 점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치권, 저당권, 질권의 이전, 변경 등이 나오면 처분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B, 준물건행위 3개,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익표현 지우고, 지식재산권 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3가지를 준물건행위라 그래요. 채권을 다 처분했어요. 채권행위, 채무 처분하는 게 채무면제예요. 지식재산권 처분하는 게 채무재산권 양도. 그 3개밖에 없다. 그럼 D것의 특징은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해야 됩니다. 처분권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행위하면 무효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등기 넘기면 무효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준물건행위 3개가 뭐라고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애우고 지우고 나면 결국은 법률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아니면 물건행위 2개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고, 채권행위가 원인이고 물건행위가 이행해 준 결과죠. 계약 이행의 결과,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처분행위. 그래서 채권행위와 물건행위는 인과관계가 있죠. 채권행위가 유효해야 등기도 유효하게 된다. 이게 유인성설이죠. 물권법에서. 자,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법률행위는 아까 의사표시 수에 따라 어떻게 나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이행 문제를 남기냐 여부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건행위, 준물건행위로 나눕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안 하고 온데 31쪽입니다. 31페이지. 뭐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다른 거 외워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다 외워가지고 외우긴 외웠는데 대입할 줄 몰라.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자, 법률행위 갑니다.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럼 법률행위도 성립 요건. 성립 요건. 무조건 요건이라면 성립 요건을 먼저 다루고 성립하고 나면 이제 자,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니까 이걸 표의자라 그래.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영어에 want, 기도하는 대로, desire, 의욕하는데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거 번역해서 그래. 표의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라 그래. 요걸 이제 다 갖추었을 때 갑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을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자, 먼저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법률행위가 말이 어려우면 계약으로 바꾸고 이러라 그랬잖아요. 99.9% 계약이니까. 총칙에서 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바꾸면 쉬워요. 자, 계약은 사람이 체결해, 개새끼가 체결해요?
사람이 3개로 하잖아요. 사람같이 생겨야지. 머리통, 몸통, 다리가 있어요. 이 머리를 당사자. 당사자 결국 갑과 을이 당사자잖아. 단독행이라면 갑 혼자인 거고, 계약이라면 둘이 있어요. 합동행이라면 이렇게 같은 방향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서 계약, 단독행, 합동행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 몸통, 목적이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이제 법률행위 계약하는 목적, 매매의 목적이 뭐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매매 목적, 내용. 이건 이제 총칙에서는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라 그랬죠?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목적, 내용, 효과, 권리, 의무. 이게 대학원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법과대학도 안 나오는데 같은 말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럼 결국 법률행위는 필수적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당, 목, 의.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성립을 했어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불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불성립되면 효력 요건은 갈 필요가 없어요. 성립 요건, 당, 목, 의. 자, 줄한 거 보죠. 그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 모든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됩니다. 요 세 개 중 한 개는 없으면 결하면 아예 법률행위가 불성립,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 성립 요건은 그 니은에서 일정한 행위는 우리 요물계약이 있죠. 요물계약에서 완료가 돼야죠. 요물계약 3개. 대물변제계약, 현상광고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지우고요. 그 보증금 요물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물계약에서는 급부가 완료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물계약에서는 급부가 완료돼야 돼요. 그게 이제 성립 요건이 되겠고, 다음 이번에 효력 요건, 가로 유효 요건 정확하게 적으세요.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걸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쉽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력,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법률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지 그걸 알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로 갑니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효력 요건에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응애하고 출생하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의사 능력, 이해 능력, 의사 능력 이퀄 이해할 만한 능력입니다. 법에는 몇 살이라고 없어요. 판례가 되게 약 14, 5세 정도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15 이렇게 했죠. 영화 볼 때 15세 이상 정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행위 능력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행위 능력은 자 딱 적어서 행위 능력 정확하게 단독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이퀄 의사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혼자서 누구도 동의받지 않고 유효하게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리 능력은 아까 했죠. 출생하고 법인은 설립 등기하면 권리 능력 갖추죠. 의사 능력 이 두 개 중 한 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계약하면 무효죠. 그 다음 행위 능력은 자 여기는 반대가 돼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대, 행위 무능력자 옛날 개념이죠. 줄여서 그냥 무능력자라 그럽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로 법이 바뀌었죠. 제한 능력자. 아직 중개사법은 안 바뀌고 있죠. 중개사법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중개사법 먼저 해보자. 그 옛날 말인데 미성년자는 19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미만자입니다. 미만자. 그러니까 18세 이하자죠.
성년자는 19살부터 성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정치단자, 이게 이제 민법에서 바뀌었죠. 한정치단자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 선고받은 사람이죠. 쉽게 해서 약간 또라이 선고받은 법원에서 약간 또라이, 이걸 완전히 또라이 하면 안 돼. 엄청 또라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성년, 옛날에는 금치단자라고 그러지. 금치단자. 이건 피성년 후견으로 바뀌었어요. 피성년 후견마다 엄청 또라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법령을 못해. 단독으로 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다. 취소 원인이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누구누구라고? 미한성이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중개사법에서는 그죠? 등록 못하죠. 지금은 이제 시험부에 빠져있다면 이게 이제 2조, 3조, 4조, 5조 쭉 나오는데 약간 또라이, 엄청 또라이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 기억하고요. 취소다. 여기서 이제 의사무능력 구분해야 돼. 의사무능력은 무효예요. 의사무능력. 이거는 이제 15세 미만 나이로 따지는 게 정신능력입니다. 이게. 근데 의사무능력 대표가 이제 우리가 필름 끊긴 거 있죠. 필름 끊기를 명정자라 그래. 명정자. 필름 끊기면 전혀 기억 못 하잖아.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 정도 줄여놓고 기억. 당사자는 권리능력 무효 문제 지우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권리능력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무능력자는 뭐죠? 취소사유다. 취소사유다. 미착사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취소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약간 또라이, 성년은 엄청 또라이가 하면 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 면의 목적은 네 가지야.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목적, 일루, 이루, 삼루, 홈이죠. 확가, 적사 이렇게 하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확가, 적사 이렇게 합니다. 확가, 적사.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네 가지 중 한 개라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권리 능력이 없다 무효, 의사 능력 없다 무효, 행위 무능력자는 취소고요. 확가, 적사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한 수단, 의사표시는 두 개입니다. 자, 왼쪽 다리를 의사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다리를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 앞다리하고 뒷다리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의사,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 행위가 일치해야 돼. 일치. 요게 이제 거꾸로 되면 107, 108, 109가 되는 거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가 의사의 표시에 불일치죠. 유효, 예외적 무효, 취소, 취도. 무효, 취도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두 번째.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는데 의사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 즉 110조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이렇게 갖추면 이제 효력 요건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당사자는 능력 3개 뭐뭐라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확가, 적사가 있을 것. 세 번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고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 즉 하자가 없을 것. 요걸 갖추면 이제 자 가보자. 요걸 갖추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번에 특별한 효력 요건에서 특별한 효력 요건 두 번째 줄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권 대리가 되어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부에서는 조건 성취나 기한이 도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 효력 요건이죠.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학습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도 특별한 효력 요건이죠. 그런데 이번 농취증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농지 매매 계약에서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죠.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로 오냐면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24쪽에 확인학습.
찾았습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권대리로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요건. 2번 정지조건에서 조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요건. 3번 농지거래매매계약에서 농취증은 효력요건 아니라고 그랬죠. 농취증 없어도 농지매매는 유효합니다. 농취증은 뭐냐 하면 등기할 때 첨부서면일 뿐입니다. 다음 4번에서 이거네 확가적사에서 적법성. 5번 토지거래허가에서 관할관 허가도 효력요건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제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문제 한번 보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죠. 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가 뭐였죠? 채권, 준법률행위. 그건 어느 것이냐? 세 개 중에 한 개네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그 세 개 중에 하나 찾아라는 거야. 1번의 매매는 채권행위, 2 고용도 채권행위, 3번에 채권양도 답 나왔고요. 4번에 소유권 이전 행위는 뭐죠? 물건이네? 물건행위. 저당권 설정행위도 물건행위, 설정적 성계죠. 자, 그런 식으로 출제를 냅니다. 자, 0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한 10년 전 나왔던 문제인데 보세요. 권리변동 틀린 거. 1번 건물 신축은 대표적인 무슨 행위죠? 신축이죠. 원시 처음 취득. 이번에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저당 자본, 저당 설정이네 뭐죠? 설정적 성계네요. 설정적 성계. 이게 10년 전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작년에 설정적 성계 저당권 설정 답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전부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이제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세요. 1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가야죠. 효력이 올라가니까 뭐죠? 효력의 변경. 같은 말 작용의 변경. 답 나왔네요.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돼야죠. 답 3.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면 이전적 성계 또는 상대적 소멸이죠. 이것은 상대적 소멸입니다. 네, 갑으로 봐서는 상대적 소멸이고 을로 봐서는 이전적 성계 취득이네. 5번 상속. 상속 뭐야? 상속은 포괄성계죠. 이전적 성계 중에서 포괄성계네. 상속에 의해 표장수에 가지고 있던 시효 제한을 빠졌네요. 있던 권리가 상속에 성계되면 권리의 이전적 성계 중에서 포괄성계에 속합니다. 정확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했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법령의 목적 확가적사로 가겠습니다. 확가적사.